네, 뉴욕 증시 가장 명쾌한 조언자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미 증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무중 연준 의장 주식시장 부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서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채금리가 상승, 또 그게 좀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름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케빈 헤셋, 케빈 워시 해갖고 이름은 둘 다 케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듣을 때는 같은 사람인가 했었는데 케빈 헤셋이 여러분 많이들 나왔던 사람이죠. 네. 지금 현재 국가경제위원회 그래서 NEC라는 곳에 의장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죠. 그래서 당장 금리나 한두 퍼센트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요. 가장 유력했던 네, 차기 그랬었죠. 연준 의장. 근데 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무슨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은요. 현재 위치를 그대로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분의 연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은 훅 줄어들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갑자기 부장한 사람이 케빈 워시라는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 미국 시간 금요일 날 나오는 거 보면 평생 이제 소위 매파론자라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파론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당장 금리나 물론 연준에서는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지금 두 번 내지 세 번을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금리나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흔히 해서 미국식 표현을 보면 미국식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채권 시장이요. 그래서 금리가 4.2% 이상 훅 치솟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4.2% 올라간 것은 작년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좋은 재료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3대 지수가 물론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강보합 플러스 보합에서 약보합으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지난 또 금요일 날 하루로만 보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된 것이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에 일단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러셀 2000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연초 대비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히 지금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을 S&P 500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겠고 예. 역시 S&P 500 동일 평균 동일 지수요. 그러니까 500개를 n분의 1로 똑같은 비중만큼 갖고 계산하는 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질문은 이제 소위 중소형주의 랠리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제 한두 주식 아니면 성장 한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움직임과는 딴판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거나 전혀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과 따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치 예를 들어 한국 주식시장을 비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중소형 조그만 거 재료주 이런 것도 뭐 재미가 상당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미국 시장에도 지금 가는 분이 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11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 때 9일 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11일 연속으로 S&P 500 대비 러셀 2000이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배경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견조한 경제 성장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반 하더라도 특히 작년 3, 4월 기억하시겠지만 1, 2월 달에 1월 20일 날 딱 1년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좋았다가 3, 4월에 아주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때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경기 침체 얘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수 경제 좀 더 오히려 좀 의지기를 더 가가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겠고요. 네. 금리는 어찌됐건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금리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은 것들에 상대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밸류에이션이 되겠는데요. 수년간 대형주에 비해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상대적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시 보여드린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나 이런 거 보시면 이 그림만은 꼭 반드시 저장하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일 오른쪽 것입니다. 바가 세 개가 있는데요. 2024년에 마이너스였습니다. 2025년에도 작년에도 러셀 2000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익이 마이너스 났었는데 올해는요. 바로 67%를 급증하는 모습. 다른 것도 플러스 나지만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죠.
S&P 시리즈 중에서도 S&P 400, S&P 600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그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주식 큰 거 위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가 여전히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걸 또 찾아보면 정말 미국은 통계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동결됐는데요. 1979년 이후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45년, 5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요, 연초 첫 달에요. 지금 같은 첫 달. 물론 앞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열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첫 달에 러셀 2000이 S&P 500을 5%포인트 이상, 현재 같은 구간입니다. 5% 이상 앞선 5번의 사례 중 4번은요, 연말까지 그런 리드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5번밖에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만약 5번 중에 4번의 경우에는 러셀 2000이 S&P 500보다 더 상승폭이 컸던 것이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중소형주 이익이 대형주 이익을 넘어섰다. 앞선 그림 보셨죠? 그런 넘어섰고 그 가속화되는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75% 확률로 연평균 9%포인트 지수보다 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 이런 지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정 지수가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한두 종목만 지금 집중 투자해서는 작년, 재작년과 같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는 역시 ETF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런 ETF도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IWM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사상세 고가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265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참고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장 상관없이 말씀. 오늘 밤은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휴장이라는 것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두 가지 특징, 페드 차기 연준 의장의 불확실성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 금리 발작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의 상승폭을 상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만큼 대형주 한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 심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분산 투자, 지금 러셀 2000 지수와 관련된 ETF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주요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총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주는 메모리 반도체 품귀로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팔란티오와 넷플릭스를 제치고 시총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장내 매수 소식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회사의 CFO가 내가 이 업계에 30년 동안 있었는데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다. 그 말만 기억하시면 시장이 다 보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전에 TSMC의 공동 창업자의 CEO이자요. 현재 마이크론 이사에 있는 마크 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마이크론 네 이사인데요. 마이크론 주식을 작년 78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자의 이례적인 베팅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최고가 수준에서 이렇게 780만 달러라는 돈을 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는 월가의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비싼 거 많은 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비싼 돈, 이렇게 많은 돈, 지금 고점에 살 수 있느냐?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336달러, 346달러 수준에서 780만 달러. 뭐 이분의 자산이 수억 달러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78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걸 장내에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신감 있는 그런 걸 피력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주가에는 그럼 앞으로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많은 뭐 나중에 다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투자 기법 중 투자에 대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서 내부자가 살면서도 자사주에 뿐만 아니라 내부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삼박자를 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내부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을 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AI가 한두 종목, AI가 엔비디아나 AMD 이런 위주, 팔란티오 위주였다 그러면 올해의 AI는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주로 보시지만요. 또 한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커넥터 관련된 것들, 그리고 광학 시장이 좋아서 코닝이라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AI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이거 AI가 IT 내에서 확장, 산업에서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그 AI 확장을 이해를 못하시면 지금 미국 시장 쉽지 않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야 돼요. 지금 하여튼 AI에 집중해서 AI 확장이 2026년의 화두라고 전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워낙 실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S&P 500 중에서 가장 오히려 평가 밸류에이션은 저렴한 주식 중 하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장중에 5%, 6% 올라가면서 주중에 7%까지 올라갔고요. 금년 들어서도 최소 9곳의 목표 주가가 줄상회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불어서 지금은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시기적 특정이 와 있다라는 것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올라가서 겁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밸류에이션을 보셔야 돼요. 예.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이어지는데 반도체도 좀 확산되고 있고요. AI의 확장이 2026년의 화두라는 것을 참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시총 20위권의 진입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숨겨진 실적 기대주. 어떤 종목이 좀 기대가 되나 궁금하고요. 실적 기대가 높은 기업들은 따로 있다고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이게 좀 좋아 보여요. 아니면 이게 뭐 차트가 예뻐 보여요. 이런 것들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아니면 여러분 조언을 받을 때 진짜 터부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관련된 거, 실적과 그래서 밸류가 어떻게 되고 실적 전망이 어떻게 상향되고 하향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CNBC에서 한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실적 시즌에 봐야 될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되겠죠. 주당 순이익의 전망 대비 비탄 얼마만큼 상향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향하는 확률이 평균 65% 확률 이상으로 상향됐던 과거 경험이요. 그리고 실적 발표 당일 주가 평균 1% 이상 상승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의 경험치를 쫙 모아봤더니 여기 10종목 정도가 되겠고요. 표를 보시면 실적 발표를 이번 주 실적 발표 당일의 주가 상승률이 과거에 어땠냐를 다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두 종목만 말씀드리면 DR 호튼입니다. DR 호튼은 대표적인 주택관리선 회사가 DR 호튼이요? DR 예. 호튼이 되겠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EPS의 예상치를 갈 수 있는 화성률이 74%가 되겠고요. 실적 당일 평균 상승률이 1.62%였습니다. 시장의 위치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평균보다 시장 평균 대비 훨씬 저조한 시장 평균 S&P가 500이 17%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불과 6%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것 이런 걸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의 다코스로 이 CNBC가 얘기하는 건 시티즌스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목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겠고요. 특히 바클레이즈가 극찬하는 평가를 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치를 넘는 확률을 냈다는 것은 평균 8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은 상승이 났던 기억이 크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안 들어보신 분은 건강하신 분이죠.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신 분. 그렇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항상 다빈치 수술, 로봇 팔 수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되겠는데요. 88% 확률로 항상 EPS 예상치를 상회했고
평균 당일 평균 상승률은 무려 2.5%였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회했느냐, 아니 상회를 못했고 아니면 깜짝 실적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 주가 판단에 도움을 받고 아니면 미리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순환매로 그간 소외됐던 중소형주로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 2주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좀 실적 관심 큰 종목들 알아봤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그 굵직굵직한 종목들, 넷플릭스, 또 인텔, GE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의 실적도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좀 주목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취임이 딱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건 역시 IT가 가장 많이 올라서 제 기억으로 거의 30%가 1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또 많이 올라간 게 금융주가 올라갔는데 또 많이 올라간 거가 방위산업 주식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방위산업 주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위협에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그 우주 항공 시대, 우주 개발 시대 이런 관점에서 그런 방위산업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워낙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얘기 되겠지만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인적 자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현대화 무기가 계속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방위산업 전체적인 관심이 여전히 앞으로도 평생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 종목들 가운데 인텔, 넷플릭스도 관심이지만 GE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방산 우주항공 좀 이번 해에 좀 잘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